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유리창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파란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차가운 공기는 계절의 끝자락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다. 강도현은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고개를 들어 자신이 소유한 저택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익숙한 집의 실루엣.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원래대로라면 도현은 늦은 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서둘러 귀국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복잡했지만 단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고요한 집의 외로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인 하륜이의 얼굴이 너무도 보고 싶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메이드나 직원들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도현은 정장을 벗으며 조심스레 복도를 지나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 중앙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누군가가 작고 둥근 오르골을 돌리고 있었다. 그 순간 도현은 멈춰 섰다. 오르골 앞에 앉은 사람은 보모 정다은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크림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내 살배기 딸 하륜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은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작은 동화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감 있었다. 하륜이는 그 품 안에서 고요히 미소 짓고 있었다. 도현은 그 장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이 외부인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집주인이자 아버지인 자신이 아닌 그녀가 이 공간의 중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하륜이가 다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입을 열었다. 엄마. 도현의 심장이 멈췄다. 그 단어는 공기 중에서 천천히 퍼졌고 순간의 정적이 집안 전체를 삼켰다. 다은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하륜이를 안았다. 하지만 도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하륜이는 생모를 교통사고로 잃은 이후 단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다. 무려 1년 동안 이어진 선택적 함구증. 의사들도 포기할 만큼 복잡한 심리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딸은 보모에게 엄마라고 불렀다. 이 상황은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웠다. 도현은 한 걸음 물러섰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성, 그의 아내, 하륜이의 어머니가 떠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봉인했고 일에만 몰두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어쩌면 회피했는지도 몰랐다. 다은은 하륜이와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괜찮아, 하륜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넌 아주 잘하고 있어.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을 가라앉히며 하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보며 도현은 깨달았다. 이 집의 고요한 아침, 메마른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은 다은이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안정감, 말 없는 사랑, 끈질긴 기다림. 다은은 11개월 동안 이 집에 있었다. 원래는 새 달 계약이었다. 하지만 하윤과의 유대감이 생기면서 계약은 반복적으로 연장되었다. 그 사이 하륜은 점점 달라졌다. 악몽을 덜 꾸었고 음식을 더 잘 먹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그런 다은이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도현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서재로 향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서영의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상실을 넘어 존재의 일부를 앗아간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다은이라는 존재가 그 상실의 틈을 메우고 있었다. 그가 벽시계를 보았을 때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곧 다은은 이 집을 떠날 것이다. 그는 손을 꼭 쥐었다. 그 무엇도 준비되지 않은 작별. 아니, 준비할 수 없는 작별이었다.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정다은 씨, 당신은 이 집의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할 용기가 도현에게 있을까? 아니면 그저 또 한 번 뒤를 돌아보며 놓아버릴까? 거실에서 들려오는 하륜의 웃음소리에 도현은 다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다. 정다은이 처음 이 집에 도착했던 날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서늘했고 그녀의 손끝은 긴장과 낯설므로 얼어붙어 있었다. 고령 계약서를 포매 안은 채 그녀는 고요하게 서 있는 한남동의 고급 주택 앞에 섰다. 그녀는 이 집이 단지 일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이 하나, 4살 어머니는 작년 겨울 교통사고로 사망. 아버지는 재계 설월상위권의 IT 기업 대표. 감정적으로 다친 아이를 돌보며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임무였다. 계약은 석 달, 정해진 시간 안에 일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일. 다운은 그렇게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첫날부터 무너졌다. 하륜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방으로 도망쳤다. 다운이 따라 들어가려 하자 문은 굳게 잠겼다. 메이드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래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방문 너머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운은 그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도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으로서 말없이 기다릴 수 있었다. 그렇게 첫날은 흘러갔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별다르지 않았다. 하루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밥을 먹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메이드가 대신했다. 하지만 넷째 날, 다은은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 거실에서 위아롱 동요를 틀어놓고 있던 그녀 곁에 조용히 하륜이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다은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다. 하륜은 움찔했지만 결국 조그맣게 그녀의 손끝을 잡았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의 감촉은 다은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다. 다은은 학창시절 의학교육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단기 직업을 전전했다.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교실보다는 가정집에서 보모로 일하는 쪽을 선택한 이유는 그녀 자신도 어릴 적부터 따뜻한 가정이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하륜이의 침묵이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눈치챘다. 그것은 마음의 문이 닫힌 결과였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언어가 아니라 존재가 필요했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말 없는 애정. 다은은 매일 동화책을 읽었다. 하륜이 듣든 말든 그녀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목소리를 냈다. 잠들기 전에는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식사 시간에는 꼭 그녀 앞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다. 대화는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달라졌다. 2달쯤 지나자 하륜은 그녀가 부엌에 있을 때마다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다은이 설거지를 할 때면 옆에서 물장난을 치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은이 감기에 걸려 누워있던 날 그녀는 깨어나 보니 누군가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하륜이었다. 그날 밤 하륜은 처음으로 다은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레 서지환의 눈에도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바쁜 일정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점점 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퇴근이 빨라졌고 주말에는 회사 보고서 대신 그림책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서툴렀다. 아이를 안는 법도 잘 달래는 법도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은을 통해 배웠다. 멀찍이서 그녀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따라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과 다은 사이에 놓인 거리감을 쉽게 넘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령된 사람이고 자신은 고령주였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은은 한 번도 그 선을 의식한 듯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하륜을 위한 존재였다.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었고 아이가 울면 옆에 조용히 있어 주었다. 그 진심이 지환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확히 계약 6개월 차 되던 날 지환은 다은에게 말했다. 혹시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은 한 번, 또 한 번 연장되었고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다은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유난히 그녀에게 매달렸다. 밤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그녀를 따라 부엌까지 따라왔다. 다은 역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화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녀가 이 집에서 더는 머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녀 역시 단순한 직업 이상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는 것. 그녀는 오늘 아침 마지막 도시락을 쌌다. 하룬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그리고 가방 안에 한 장의 편지를 넣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륜아,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서 고마워. 언젠가 내가 다시 말을 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계약서에 담긴 일이 아니었단다. 다은 선생님이 12월의 서울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어딘가 따뜻한 설렘이 감돌았다. 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반짝이는 조명으로 물들었고 카페와 거리마다 캐롤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정다은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한남동 고급주택의 2층, 아이 방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마당에는 낙엽이 모두 떨어져 있었다.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녀의 마지막 날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루는 오늘 아침에도 다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다은이 부엌에 갈 때마다 졸졸 따라왔다. 하루나, 선생님 오늘은 너랑 트리 장식할까? 다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지화는 오늘도 일찍 나섰다. 하지만 다은은 안다. 요즘 그가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 전에는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돌아와 하륜과 함께 쿠키를 굽기도 했다. 그날 하륜은 무척 신나 있었고 지한도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은 다운에게 생소했다. 아니,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다운은 지환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단지 아내를 잃은 이후 그 모든 감정을 자신 안에 가둔 채 살아왔을 뿐. 처음엔 그가 무척 딱딱하고 거리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외인은 갖췄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이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모습도 서서히 변해갔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아마 하륜이었다. 아이가 웃는 날이 늘어나자 지환의 눈빛도 달라졌다. 그는 가끔 거실에서 다은과 하륜이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치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다은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녀 자신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처음엔 아이를 향한 애정이었다. 그 다음엔 지환을 향한 존경이었고 지금은 가슴 한쪽이 무겁고 또 아렸다. 이 집을 떠날 생각만으로도 그날 오후 다은은 하윤과 함께 트리를 꾸몄다. 박스에서 오래된 장식들을 하나씩 꺼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이건 하윤이 엄마가 쓰던 장식인가 보다. 예쁘다. 그치? 하윤은 조심스럽게 그 장식을 들여다보더니 손끝으로 먼지를 닦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아이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륜아,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와 색연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점차 선들이 모양을 이루더니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완성되었다. 그 그림 속 여자.
다은은 그것이 자신이라는 걸 직감했다. 이게 선생님이야. 하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다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고마워, 하루나. 너의 마음을 보러줘서. 그날 저녁, 지화는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서 트리 불빛을 보고 멈춰 섰다. 거실에는 다은과 하륜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지화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왔다. 트리가 아주 예쁘네요. 그의 목소리에 다은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하륜이가 도와줬어요. 하나하나 직접 골랐죠. 지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륜은 그의 손길에 익숙하다는 듯 미소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쳤을 텐데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감사해요. 정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웃는 것 같아요. 지환의 말에 다은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런 감사의 말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다. 곧 떠날 사람에게 이런 말은 너무 따뜻하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 그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을 뿐이에요. 지환은 그녀를 바라보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대신 조용히 거실 벽장 쪽으로 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앨범이 들어 있었다. 하륜이 태어난 직후부터 가족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지환은 그 앨범을 조심스럽게 열어 다은에게 내밀었다. 이 사진 속 여자, 제 아내였어요. 사진 속의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하륜을 품에 안고 있었다. 다은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지환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이후 난 모든 걸 정지시켰어요. 집도, 시간도, 감정도. 근데 당신이 오고 나서부터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다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전 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전부였어요. 지환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앨범을 덮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트리 불빛이 반짝이는 밤, 거실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다은은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는 것을. 한겨울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고요했다. 정다은은 따뜻한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트리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소리는 유일한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잠든 하륜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는 오늘따라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은이 손을 꼭 잡아야만 눈을 감을 수 있었고 3번이나 이불을 다시 덮어줘야 했다. 그 모든 순간이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슴 한편을 아프게 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다. 다은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원래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고 그녀는 그저 한 명의 보모일 뿐이었다. 계약이 끝나면 떠나야 하는 사람.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논리를 이기곤 했다. 며칠 전부터 지환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고lum주가 직원에게 보내는 시선이 아니었다. 거기에 담긴 것은 감정이었다.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다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자신 역시 그 감정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저 연민이었다. 어린 아이를 홀로 돌보는 남자, 감정을 지운 채 살아가는 사람. 그를 안쓰럽게 여겼고 가끔은 그를 대신해 웃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단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 걱정하고 기다리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말로 꺼낼 수는 없었다. 지환은 아직도 아내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첫눈은 예고 없이 조용히 내렸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아이와 함께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용한 실내에서 그 소리는 크게 울렸다. 돌아보니 지환이었다. 그도 잠이 오지 않는 듯 보였다. 죄송해요. 소란 피운 건 아닌지. 다은이 일어나려 하자 지환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잠시 후 지환이 입을 열었다. 첫눈이네요. 내 예고도 없이 조용히 오네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 늘 그렇죠. 감정도, 이별도, 때론 시작도. 다은은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 속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환은 조용히 벽난로 악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다은에게 옆자리를 권했다. 다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 선생님. 네. 제가 요즘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원래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와서 바뀐 건지. 그의 말에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이 집은 제가 왔을 때부터 충분히 따뜻했어요. 다만 누구도 그걸 느끼려 하지 않았을 뿐이죠. 지환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늘 이렇게 담담하군요. 감정을 감추는데 익숙한 사람 같아요. 다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감정을 꺼내면 그만큼 상처도 커지더라고요. 그 말에 지환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한 슬픔이 스며 있었다. 그는 알고 싶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단단한가? 그리고 이 자신과 하륜에게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하는가?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의 감정도 넘어서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밤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하륜은 다은의 손을 잡고 아기자기한 목소리로 종이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작고 낡은 인형 하나와 아이가 직접 만든 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저의 크리스마스는 선생님이랑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다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웃음을 지었다. 나도 하륜이랑 함께해서 참 행복했어. 고마워, 소중한 선물. 그날 오후, 지환은 집 앞 정원에 나가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륜이 선물 받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환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요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당신이 이 집을 떠난 후에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게 될까 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될까 봐요. 다은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가방을 꺼냈다. 개야 마지막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랍 안에서 꺼낸 마지막 정리 물품들을 챙기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 12월 22일. 계약 종료일까지 단 이틀. 정다은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다. 평소처럼 하륜의 아침을 챙기고 간식통을 준비하고 책을 읽어주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륜은 그런 다은의 분위기를 느낀 듯
류도 말없이 그녀 곁에 꼭 붙어 다녔다. 지화는 이틀 전의 대화 이후 다운에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조용히 돌아왔다. 다운도 평소처럼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채웠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평소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다운은 잠시 외출했다. 이삿짐을 맡길 택배업체에 연락하고 새로운 집의 계약서를 확인하기 위해였다. 경주는 다운이 태어나 자란 곳은 아니지만 그녀에게는 서울보다 훨씬 마음 편한 도시였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 너머로 서울의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문득 이곳에서의 11개월을 떠올렸다. 처음엔 단지 직업이었고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아이에게 진심을 다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몰랐던 감정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한.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이 여민이든 미안함이든 아니면 그 너머의 감정이든 간에 다운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운은 집 앞에 도착해 현관을 열었다. 그런데 집 안이 조용했다. 하륜이 있을 시간인데 어디에도 아이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륜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방을 열었을 때 하륜은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다운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자 하륜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아이는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다운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다운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말까요? 다운은 말문이 막혔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이 떠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듯 아팠다. 하륜아, 미안해. 하지만 선생님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모글대를 막고 있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이 다운의 등을 두드렸다. 마치 위로하듯 조용히. 그날 밤 다운은 오랜만에 울었다.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떠나는 게 옳은 걸까? 그녀는 지환을 좋아하게 되었고 하륜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다음 날, 지환은 이례적으로 일찍 귀가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다운을 거실로 불렀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거실은 조용했고 벽난로의 불빛만이 은은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내일이면 떠나시겠네요. 다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해진 계약이니까요. 지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이건 계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집에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건 제 마음입니다. 다운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전 알아요. 당신이 어떤 부담을 느끼는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나 역시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감정에 무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은 하륜에게 엄마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다운은 손을 꼭 쥐었다. 마음이 요동쳤다. 회장님, 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누구도 당신에게 자리를 대신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난 그저 당신이 당신 그대로 이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운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제 감정도 제 자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녀는 일어섰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건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선택이었다. 그날 밤
하루는 아무 말 없이 다운의 침대에 들어왔다. 아이는 다운의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고 그녀는 아이를 꼭 안고 하염없이 눈을 감았다. 다운은 결심했다. 떠나자. 그래야 이 아이에게, 이 집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첫 진눈깨비. 다운은 마지막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고마웠어, 하륜아. 꼭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하륜은 입술을 깨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은 눈에 덮여 있었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가 되자 거리를 하얗게 덮었고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정다은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큰 짐은 이미 이삿짐 센터에 맡겼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안에는 아이가 준 그림과 편지, 그리고 그녀가 절대 버릴 수 없었던 작은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하루는 아침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트리 앞에 앉아 혼자 인형만 안고 있었다. 다운은 몇 번이나 아이 옆에 앉아 말을 걸었지만 하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으로만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 눈빛이 너무나 아파서 다운은 차마 오래 마주칠 수 없었다. 오전 11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다운은 조심스럽게 하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륜아, 선생님은 이제 가야 해. 약속했잖아. 언제든 너를 사랑할 거라고. 하륜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이 없어도 아빠가 옆에 있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아주 강한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륜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손, 작고 여린 손.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렸다. 다운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다. 현관 앞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마당을 지나 큰 길 쪽으로 걸었다. 겨울의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바람은 눈발을 흩날리며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지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멈춰 서지 않았다.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옮겼다. 지금 멈추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까 봐. 정다은 씨. 그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다은은 돌아서며 말했다. 가지 마세요, 회장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환은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하륜이가 말을 했어.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했죠? 엄마라고 불렀어요. 당신을 향해서. 다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아이가 1년 동안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따라 뛰쳐나오면서 처음으로 말했어요. 엄마, 가지 마요. 그렇게 울면서. 다운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환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눈발 사이로 그의 눈빛은 뚜렷하고 단호했다. 정다은 씨, 부탁입니다. 가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저는 대체품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게도. 다운은 눈을 감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건 감정이에요, 회장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는 감정. 그리고 저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지환은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맞아요. 이게 지나가는 감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내고 나서 후회하게 될까 봐 무서워요. 또다시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은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다운의 눈에 하륜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날,
작은 인형을 건네주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그림을 내밀던 그날 아침, 그 아이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 엄마였다. 그건 어떤 역할의 문제가 아니었다. 감정의 깊이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저도 제 감정을 믿을 수 없어요. 너무 많은 걸 느껴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만 기다릴게요. 멀리 가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다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멈춰 섰다. 그날 밤, 그녀는 경주행 기차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혼자 조용히 서울 근교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방 안에서 그녀는 아이가 준 그림을 꺼내 들었다. 세 사람의 모습, 작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진 가족. 그 아래 아이가 쓴 또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도 이제 말할 수 있을까? 눈이 그친 서울은 어느새 고요함 속에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고, 정다은은 게스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작은 방 안, 손에는 하륜이가 준 그림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아래 적힌 한 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는 드디어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이 엄마, 가지 마요. 라는 외침이었다. 그 외침은 단지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다은은 그것이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붙잡은 감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날을 떠올렸다. 지환이 눈속을 달려와 그녀를 붙잡고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말하던 순간, 그 순간의 떨림, 눈빛, 그리고 두려움, 자신이 남아야 할까,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 감정을 더 단단히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걸까? 그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이 복잡했고 감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다은은 방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이 작은 공간은 그녀가 다시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난 11개월을 감정이 아닌 기억으로 되짚었다. 하륜이의 첫 미소, 첫 손짓, 처음으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았던 날, 그리고 지한과의 조심스러운 대화들,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던 고요한 순간들. 그것이 모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깊은 연대감일 뿐이었을까?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다. 감정은 쉽게 타오르지만 그 불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하륜을 사랑했다. 그것만은 누구보다 확실히 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간단한 짐만 챙긴 채 게스트하우스를 나섰다.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장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경주. 서울에서 벗어나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그곳은 그녀에게 오롯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KTX 열차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릴 적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가족과 함께 살던 작은 집, 항상 분주했던 어머니의 모습, 늘 조용하고 차가웠던 아버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불완전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경주에 도착한 다은은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몇 주간 스스로를 다독였다.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동네를 산책하며 사람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하륜이에게 보낼 편지를 쓰며 시간을 보냈다.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지만 매일 써 내려갔다.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지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리움을 말로 정리할 수 없을 때마다.
어느 날 편지를 쓰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더는 도망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선택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용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그날 밤, 그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열자 봄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짐을 챙겼다. 서울로 돌아갈 결심은 아직 내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숨지 않기로 했다. 서울로 올라가는 열차 안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서 회장님, 잘 지내시죠? 하룬이는 괜찮은가요? 몇 분 후 답장이 도착했다. 하륜이는 매일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그림을 안고 자요. 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다은은 핸드폰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돌아가도 될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마음이야. 서울역에 도착한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플랫폼을 걸었다. 그녀는 곧장 한남동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작은 카페에 앉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이 단지 시간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륜이에게 편지를 썼다. 하륜아, 선생님은 매일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보여준 용기, 내가 해준 첫마디, 선생님은 절대 잊지 않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선생님, 꼭 다시 갈게. 그리고 그땐 웃으며 너를 꼭 안아줄게. 편지를 접은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말할 준비가 된 것 같아. 3월의 서울은 여전히 찬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거리 곳곳에는 매화꽃과 산수유가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겨울을 지나온 도시에는 생명이 깃들었고 그 변화는 정다은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한남동 주택가로 향하는 택시 안, 다은은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손수 만든 작은 인형과 직접 쓴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다은은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다.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솔직해지고 싶었다. 택시는 익숙한 저택 앞에 멈췄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지환이 현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정 선생님. 다은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지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걸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다은은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향기, 익숙한 공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어딘가 더 단정하고 더 따뜻했다. 거실로 들어가자 하륜이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은을 본 순간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선생님. 다은은 순간 울컥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하륜아, 보고 싶었어. 하륜은 조용히 다은의 목에 팔을 감고 안겼다. 말이 없었지만
그 작은 몸짓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분명했다. 다운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선생님 다시 왔으니까.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며 아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웃으며 지화는 그런 다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돌아오신 이유 물어봐도 될까요? 다운은 잠시 차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 감정이 진짜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확인 끝나셨어요. 다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전히 두렵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지화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한 침묵이 흐른 뒤 다운은 테이블에 가져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하륜이를 위해 준비했어요. 제가 경주에서 만들었어요. 하륜은 상자를 열고 인형을 꺼냈다. 인형은 하륜이와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 옷도 하륜이 즐겨 입던 옷을 본뜬 듯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형을 꼭 껴안았다. 이름은 뭐예요? 지환이 물었다. 다운은 웃으며 대답했다. 봄이에요. 하륜이에게 다시 찾아온 계절이니까요. 그날 밤 다운은 이 집의 게스트룸이 아닌 이전에 쓰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메이드가 정리해둔 방은 깨끗했고 그녀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임시 방문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마음으로 이 집과 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륜이 먼저 다운의 방을 두드렸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선생님, 같이 밥 먹어요. 다운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끼리 먹자. 그 말은 작았지만 큰 결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이 집 안에 존재하는 감정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며칠 후, 다운은 지한과 정식으로 대화를 나눴다. 고령인과 고령주가 아닌 서로를 인간으로 마주한 대화였다. 저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자신도 없고 때로는 감정에 휘둘릴지도 몰라요. 지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부족하고 때로는 너무 느리게 배워가죠. 하지만 같이 배워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다은은 그의 말에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지환이 조심스레 맞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거리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진심과 이해로 이어진 거리였다. 그날 저녁 하륜은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요. 지한과 다은은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은이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진짜 가족이야.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다은이 한남동 집에 돌아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륜의 아침을 준비했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나란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고 가끔은 영화도 함께 보았다. 지화는 퇴근 후에도 전보다 훨씬 자주 웃었고 하륜은 날이 갈수록 다운에게 더 많은 말을 건넸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평온했다. 하지만 다운은 알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어느 날 오후 다은은 하륜과 함께 마당에 나가 꽃을 심고 있었다. 봄이 완연해지며 정원에는 작은 꽃봉오리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륜은 조심스럽게 흙을 만지며 물었다. 선생님, 우리 가족은 영원해요. 그 질문에 다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의 눈빛에는 순수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응, 하륜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켜준다면 영원할 수 있어. 하루는 미소 지으며 다시 꽃을 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운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흔들림이 일었다. 지한과 그녀는 아직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이었고 하륜의 학교에서도 다운을 가족으로 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아직 완전히 그 경계를 넘어섰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지환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회사에서 중요한 투자 건으로 며칠째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다은도 알고 있었다. 식사 후 하륜이 잠든 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지환은 다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좋지만 이대로만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당신을 이 집에 데려온 건 단순한 고른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 어떤 계약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환의 말에 다은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불안해졌다. 회장님,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하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지환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준비됐나요? 다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반쯤이요. 그 솔직한 대답에 지환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내가 채울게요. 다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게요. 천천히, 한 걸음씩. 그날 밤, 다은은 잠들기 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서울에 처음 올라와 고단한 하루를 마친 뒤 적어둔 글고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녀는 그 글고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다. 지금 그녀가 이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하륜의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 있었다. 다은은 처음으로 지한과 함께 학교에 갔다. 교실 앞에서 기다리던 선생님은 다은을 보며 살짝 놀라는 눈치였다. 혹시 어머님이신가요? 지환은 다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륜이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은은 순간 목이 메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 말의 울림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륜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고 말했다. 선생님도 아빠도 나랑 같이 학교 오니까 진짜 가족 같아요. 다은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우린 이미 진짜 가족이야, 하륜아. 그날 저녁, 다은은 처음으로 지한과 함께 하륜의 방에 들어가 세 사람의 사진을 함께 찍었다. 셀카였지만 그 사진 속 웃음은 자연스러웠고 행복해 보였다. 그 사진은 다음 날 아침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다. 하륜이 직접 붙인 것이었다. 작은 자석으로 조심스럽게. 사진 아래에는 아이가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우리 가족,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다은은 그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이란 때로는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서류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5월의 서울은 푸르렀다. 거리는 초록으로 가득했고 공기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스며들어 있었다. 정원에는 하륜이와 다은이 함께 심었던 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작은 정원은 마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듯 생기로 가득했다. 그날 아침, 정다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았다. 꽃향기와 햇살이 함께 들어오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거실로 나가자 지환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다은을 보며 잔잔히 웃었다. 오늘따라 더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날씨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지화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거리감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하류는 조금 늦게 일어났다. 작은 발소리를 내며 거실로 나오던 아이는 두 사람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아빠. 다운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좋은 아침, 우리 하륜이.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하륜은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오물거리더니 대답했다. 행복한 하루. 지한과 다운은 동시에 웃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하륜이의 생일. 그리고 다운이 처음으로 이 집에 발을 들인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다운은 아이와 함께 조용히 준비한 생일 파티를 위해 작은 장식을 만들고 좋아하는 케이크를 주문했다. 친구 몇 명과 선생님도 초대했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방에서 친구들을 맞이하고 즐겁게 웃으며 떠들었다. 지화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다운에게 다가왔다. 하륜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다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 보여주는 힘은 정말 대단해요. 그걸 저는 하륜이를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환의 진심 어린 말에 다운은 조용히 웃었다. 더 이상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게 마음에 닿았다. 저녁이 되어 하륜은 생일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다. 그 순간에 아이는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 소원은 우리 셋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다운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1년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파티가 끝난 뒤 하륜은 자신의 작은 책상 앞에 다운을 불렀다. 선생님, 이거 봐요.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위에는 아이가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짜 가족. 다운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맞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며칠 뒤 지화는 다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단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집이 아니에요. 다운은 지환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책임감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다. 조심스럽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마음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봄처럼 따뜻하고 조용했다. 다운은 결심했다. 이 집에 머무르기로, 어떤 형태로든 이 가족과 함께하기로. 그리고 몇 주 뒤 조용한 약혼식이 열렸다. 친구 몇 명, 가까운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지화는 다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존재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부족한 채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류는 그 옆에서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가족이에요. 사람들은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그 집을 가득 채웠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계절은 다시 한번 바뀌고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더 이상 이별이나 망설임이 아닌 함께 걸어갈 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다운은 하륜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다. 피어난 꽃들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하륜이 말했다. 선생님, 이제는 제 엄마 맞죠? 다운은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선생님은 이제 하륜이의 진짜 엄마야.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가족이 되었다.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을 맞이했다.